우리는 과연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박정희라는 이름 앞에서 쏟아지는 상반된 평가들 사이에서 진실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의 뿌리에 담긴 한 지도자의 결단과 그가 감내해야 했던 역사적 무게에 관한 성찰입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확보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 이 숫자들이 어떻게 포스코가 되고 경부고속도로가 되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박정희의 진면목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달리 그는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찬양하거나 굴욕적으로 굽신거린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폐허 위에서 무너져가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냉철한 현실 판단을 바탕으로 일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맥락을 놓치면 우리는 박정희라는 인물을 오독하게 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사적 동력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는 폐허로 남아 있었고 국민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고작 2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경제 체계에서 한국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정희는 누구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우리가 이 절망적인 가난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자본을 끌어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찾은 해답은 많은 이들이 상상조차 하기 싫어했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이 결정은 즉시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분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정치권은 격렬하게 들끓었습니다. 심지어 한일회담의 실무 책임자였던 김종필마저 견디다 못해 사표를 던지고 외유를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라는 거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금은 곧바로 포스코 제철소와 각종 발전소,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수많은 산업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미천이 되었고 한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만든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1966년 협정 체결 바로 이듬해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2.4%라는 경이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랄만한 폭발적 성장이었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표를 2년이나 앞당겨 달성하게 만든 진정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박정희가 국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안전한 길만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당연하게 누리는 경제적 번영과 국제적 위상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 보입니다. 박정희가 과거사를 외면하거나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1968년 그의 지시로 광화문 한복판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웅장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높이 20m에 달하는 이 동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었습니다. 박정희는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할 인물의 동상을 세우라. 이 한마디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민족의 자존심만은 절대 꺾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동상은 지금도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서울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를 지켜낸 장군의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위국 정신을 기리는 기념관도 그의 지원으로 새롭게 조성되었습니다. 재정난으로 방치되던 기념관 소식을 들은 즉시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지시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충무공 이순신과 같은 반열에 올려 세우려 했던 그의 뜻은 1026 사태로 미완에 그쳤지만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을 기리려 한 진정성은 분명했습니다. 송상현 부사의 사당 건립, 독립유공자들의 국립묘지 성역화,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제막 등 수많은 기념사업을 통해서도 그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름 없는 영웅들을 되살려냈습니다. 그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민족 정신의 뿌리까지 든든히 세우려 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정치가의 내면에 담긴 깊은 고뇌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에도 선열들의 이름을 되살리고 민족의 자존심을 바로 세우려 했던 정치적 의지. 그것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관통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친일파라고 규정하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는 일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동시에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들을 기려 민족의 기상을 되살렸습니다. 이것이 굴욕적 행동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역전 전략이었을까요? 박정희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그는 국가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끌어다 썼으면서도 민족의 정신적 가치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부흥과 정신적 가치라는 두 축을 동시에 세운 지도자였고 그 결단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건설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안전한 길만 택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대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만약 민족 정신을 세우는 일에 소홀했다면 현재와 같은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유산과 한 지도자가 내린 결단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는 단순한 과거 판단을 넘어서 현재를 사는 우리의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역사 해석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하거나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담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화두를 던졌다면 이런 역사적 성찰이 더 넓은 담론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국가의 정체성은 그 구성원들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집단적 기억이야말로 미래 세대가 물려받을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 더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는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